오늘의 정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은 어제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 하락세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에 뭐 하락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체감은 별로 못했어요. 하락하는 종목하고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하락하는 종목들 숫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종목 가운데서 한 종목이 상승하고 4종목이 하락하는 어제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음봉 조정이 나와서 거래대금도 조금 부족했었고, 그래서 전체를 본다면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체감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전체를 본다면. 근데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여태까지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이런 기업들을 잘 사셨던 분들은 이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은 저는 괜찮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좀 난해하고 어려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힘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보다 계속 좀 열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생각을 좀 뒤집어서 보셔라.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에 가서 어려운 주식들을 하니까 어려운 거고요. 워렌 버핏이나 찰스 먼거나 캠 피셔 이런 분들 항상 하는 거 얘기가 있잖아요.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이 그냥 쉬운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굳이 내가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내가 유리한 것들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타격이 적은 거, 그리고 성공했었을 때 짜릿한 것도 있잖아요. 얻을 수 있는 좀 기대치가 높은 거. 요게 이제 좀 자연의 순리에 맞게끔 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체감 지수는 저는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실제로 그래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런 것들 좀 구체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종합주가 지수가 2780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락장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락장 없다고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냐? 저는 2640에서부터 여러분한테 꾸준히 이야기했어요. 2640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렸었을 때 2710이라는 숫자를 분명히 제시를 했었고, 저 숫자 제압하면 이제 하방 없다. 끝. 그래서 하방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2710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이익 컨센이 높아진 거를 돈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돈들이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아니면 2710을 깨든가. 2710을 깨면 그때는 이제 하방이 열려요. 어디까지 열리는지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2560. 그러니까 미리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2780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왜 이렇게 약하냐, 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약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해?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시장에 본인들이 뛰어들었으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 왜 어려운 시장에 가 있어? 쉬운 걸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쉬운 거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 쉬운 걸 해라, 쉬운 거. 그러면은 2710을 놓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이 중요한지만 알면 되잖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유동성이 적어요. 돈이 10주예요. 매수 거래 대금이 한 10주에서 한 일주일 동안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2,500대에서 2,600대 움직였던 시장의 거래대금도 10주였었어요. 지금도 10주예요. 지수는 2,500대도 10조고 지금 2,800대도 10조야. 지수는 300포인트가 높아졌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뭐 해야 돼요? 아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은 올라왔는데 관리비를 더 비싸게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아껴야죠. 외식할 것도 아껴야 되잖아. 돈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즉, 3마리 상승시킬 거 2마리밖에 상승 못 시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절약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왜? 뚜렷한 방향을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방향을 아직 시장이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니들 1등으로 가잖아. 산업에서 1등을 하면 너희들은 먹고는 살 수 있어. 네, 내가 2등까지 돈 쏘는 시는 내가 분명히 알려줄게. 그것만 해. 나머지는 미련 갖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대로 우리는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종목별로 한번 봅시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산업 1등주와 정체되었던 이 자금들의 이격 축소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반도체를 한번 봅시다. 자, 반도체 이격 축소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하이닉스하고, 자, 한미 반도체는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이상 뭐 하고 있냐면은 박스권에 갇혀져 있어요.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추세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워낙 달렸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따라와야 되죠? 삼성전자가 따라와야 돼요. 삼성전자가 AI 쪽에서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열의에 있었기 때문에 2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삼성전자 이 기간 동안 따라왔는지 봅시다. 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횡보하는 기간 삼성전자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격 축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인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81,500원.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희한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81,500원에서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는 시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77,200원 때부터 이야기했던 자리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반응하잖아요. 자, 봐봐요. HBM과 관련된 악재가 있는데 됐고 그냥 77,200원 산 사람 또 이긴 건데 81,500원 왔잖아요. 근데 이거 미리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81,500원에서 계속 머물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 저항이었는데 이거 지지로 바꿔도 되겠니? 이걸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8월 5일날 잠정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방향성 결정을 하려고.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앞으로. 삼성전자가 81,500원에서 계속 방어가 나오면 전고점 86,000원을 향해서 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나머지 소부장 기업들 전략 세우기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등과 2등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어제 자동차가 조정이 나왔어요. 현대차가 한 3, 4% 조정이 나왔고 기아도 3, 4%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반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KB금융이 반등이 나왔고요. 신고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이런들이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죠? 자, 자동차가 갔었을 때 금융지주사는 전혀 안 가고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위로 갈 때 KB금융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들이다. 근데 얘네들은 2,550에서 2,650대까지 저 PBI 관련된 섹터로 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2,500에서 2,650까지 올라가서 같이 시장의 자금을 키웠던 애들이에요. 그러다가 자동차만 다시 갔었던 거예요. 하이브리드 이 모멘텀으로. 간격이 벌어져 이 간격을 어제 좁히려고 한 시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격 축소인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자, 그 다음에 바이오도 한번 잘 봅시다. 어제 알테우젠이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한 4, 5%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세게 올랐었습니까? 시밀러가 세게 올랐었어요. 유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계약 나오면서 이전에 없던 흐름이 나왔어요. 4%, 5% 반등 나오고 그 다음날 7% 반등 나오고. 위탁이잖아요. 그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시밀러고. 그죠? 근데 삼천당 제약도 시밀러. 이거 지금 벌써 166,6,800원이에요. 자, 알테오젠, ADC 관련된 업체들, 리가켄바이오하고 알테오젠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 차익 매물을 다 누가 끌어올립니까? 시밀러가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상대적으로 알테오젠이 치고 갔었을 때 시밀러나 위탁 쪽 같은 주식들은 횡보하거나 반등이 좀 미미했던 애들입니다. 얘네들이 올라오죠. 자, 방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자동차 금융주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계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격 축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7월 23일 앞두고 나서 차량 인도량이 나왔죠. 43만 8천 대, 43만 9천 대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44만 3천 대가 나와서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했었어요. 요거 때문에 한 10%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배터리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ESSC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에 대해서는 캐즘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거 말고도
이 SSD로 매출의 절반은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고. 즉, ES, 전력 소유 너희들 부족하잖아. 그거 우리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는 거를 ES를 메꿀 수 있어라는 비전을 보여줘서 어제 테슬라가 10%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반응해야 돼요? 테슬라의 주 벤더들이 반등을 해야죠. 여태까지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 그 다음에 바이오, 반도체 섹터들에 비해서 배터리는 그 어떤 것 기준이 없었었어요. 중심주 내에서는. 근데 이런 의미 있는 흐름들이 나왔으면 누가 반응을 해줘야 됩니까? 테슬라 주 벤더들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테슬라 주 벤더. 테슬라 주 매출이 나오는 애들. 그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60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첫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고 첫 스타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봐야 될 게 명백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6, 37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 그래 60에서는 제압을 하니까.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28만 6천 7천을 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종가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4대 산업들이 지금 골고루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격 축소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번 구간에 종합주가지수 2,700대에서 2,8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그래서 이경 축소와 산업 1등주 유동자금 보면서 2등주에 대한 매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정석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